봄책방의 오후는 언제나 고요했다. 은서는 카운터에 앉아 반품 도서 목록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길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은행나무 잎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물려준 이 서점은 그녀에게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이었다. 책장 사이를 걷다 보면 아버지의 손때 묻은 책들이, 그가 남긴 메모들이 불쑥 나타나 위로를 건넸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퇴근한 태호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시청 교통행정과 7년차, 그는 언제나 정시에 퇴근했고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다.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습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배고프죠? 올라가서 저녁 준비할게요. 2층 살림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은서는 태호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그 리듬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졌다. 태호는 모든 것을 원칙과 절차로 해결하려 했고 은서는 그런 그의 방식이 삶의 여백을 지워버린다고 생각했다. 저녁을 먹던 중 태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다. 오늘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은서가 봉투를 열자 구청 도장이 선명한 공문이 나왔다. 도로 확장 공사 시행 안내라는 제목 아래 철거 예정 구역이 표시된 지도가 있었다. 봄책방이 있는 건물 전체가 빨간 선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은서의 손이 떨렸다. 태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래요.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받고 이전하면 됩니다. 오히려 건물이 오래되어서 잘된 일일 수도. 잘됐다고? 은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태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서점도 요즘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은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공문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다. 서점에 불을 켜고 책장들을 둘러보았다. 아버지가 직접 만든 원목 책장, 단골 손님들이 앉아 책을 읽던 의자, 햇살이 가장 예쁘게 들어오는 창가 자리.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공문이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측량팀이 나타났고 감리업체 직원들이 건물 주변을 촬영하고 있었다. 너무 빨랐다. 마치 모든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사장님, 이 건물도 철거 대상이래요? 인근 분식집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작년에 도서관 확장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갑자기 도로 공사라니. 그 말에 은서의 가슴이 철렁했다. 도서관 확장 계획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무언가 숨겨진 그림자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구청 대강당은 주민들로 가득 찼다. 도로 확장 공사 설명회라는 현수막 아래 관계자들이 단상에 올랐다. 은서는 뒷자리에 앉아 자료집을 펼쳤다. 화려한 조감도와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교통체증 해소와 상권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청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질의응답 시간에 은서가 손을 들었다. 작년에 발표된 도시문화센터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된 건가요? 갑자기 도로 공사로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담당자는 준비된 답변을 읊었다.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 조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이죠. 설명회가 끝나고 은서가 나가려는데 감리업체 직원이 다가왔다. 명함에는 한성건설 감리단 박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봄책방 사장님이시죠?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런 건 빨리 합의하는 게 유리합니다. 위에서 밀어붙이는 일이라 늦게 움직이면 손해만 봅니다. 보상금도 초기 합의자에게 유리하게 책정되고요.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 과장이 건넨 예상 보상 내역서를 보고 은서는 놀랐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이건 너무 적은데요? 감정평가 기준이 그렇습니다. 불만이시면 행정소송 하셔야 하는데 시간도 돈도 많이 들죠. 그냥 받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불쾌함을 느끼며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은서는 서점 문을 닫고 주변을 걸었다. 공사 예정지를 미리 살펴보려는 마음이었다. 골목 끝 임시 사무소 앞을 지나다 쓰레기통에서 반쯤 타다 만 서류들이 보였다. 주변을 살피고 몇 장을 주워들었다. 서점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서류를 펼쳤다. 대부분 알아볼 수 없게 찢겨 있었지만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회의록 일부였다. 도시문화센터 도서관 확장 계획 폐기, 해당 부지 상업지구 전환 검토, 예산 전용을 통한 사업비 확보, 한성건설 우선 협상. 은서의 손이 떨렸다. 도서관 확장이 폐기되고 상업지 개발로 바뀐 것이다. 그것도 특정 건설사가 이미 정해진 상태로.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문서 하단이었다. 작성시청 교통행정과 도시계획팀. 태호가 근무하는 부서였다. 물론 태호는 도시계획팀이 아닌 교통정책팀이지만 같은 과 내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는데 전혀 모를 리 없었다. 은서는 서류를 다시 읽었다. 날짜를 보니 3개월 전이었다. 그때 태호는 야근이 많다며 늦게 들어오곤 했다. 설마 이 일에 관여한 건 아니겠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가?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은서는 찢어진 회의록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태호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도로 공사가 아니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계획된 일이고 그 과정에서 봄책방 같은 작은 존재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워지는 것이다. 은서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개인의 삶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거대한 부당함에 맞서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서점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과 태호의 관계를 위해서도. 은서는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정보 공개 청구 사이트에 접속해 하나씩 신청서를 작성했다. 도로 확장 공사 기본계획서, 예산 편성 내역, 사업자 선정 과정 문서, 그리고 폐기된 도서관 확장 계획 관련 자료까지 모든 것을 요청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문을 열고 들어온 지훈이 커피를 건넸다. 10년 전 지역 신문 기자였던 그녀는 육아로 일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도로 공사 관련 문서를 신청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게 많아서. 은서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펼쳐 보였다. 찢어진 회의록, 공사 일정표,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 금액 내역서. 지우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눈빛이 변했다. 이건 단순 도로 공사가 아니네. 예산 전용과 토지 용도 변경이 동시에. 이건 완전히 위험 신호야. 지훈이 회의록 조각을 들어 올렸다. 한성건설이라. 이 회사 작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구도심 재개발 사업 따냈어. 도서관 예산을 전용해서 상업지구로 바꾸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증거가 더 필요해요. 내가 아는 시청 관계자한테 물어볼게. 그리고 은서, 이 문서 작성 부서가
알아요. 남편 부서예요.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호 씨한테 물어봤어? 아직이요.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부터 하고 싶지 않아서. 일주일 후 정보 공개 청구 답변이 왔다. 대부분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몇 가지 문서는 열람할 수 있었다. 은서와 지우는 시청 민원실에서 문서를 확인했다. 사업 계획서를 보던 지훈이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봐. 도서관 확장 예산 15억이 도로 공사 예산으로 편입됐어. 그런데 실제 도로 공사 예상 비용은 8억. 나머지 7억은 어디로 간 거지? 그날 저녁 은서는 오랜 고민 끝에 태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태호가 퇴근하자 은서는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쳤다. 이게 뭐야? 도로 공사 관련 자료들이야. 태호 씨가 봐줬으면 해서. 태호는 서류를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특히 회의록 조각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어디서 난 거야? 공사장 쓰레기통에서 주웠어. 당신 부서에서 작성한 거더라. 은서, 나는 이 사업에 참여한 적 없어. 도시계획팀이 진행한 일이야. 우리 팀은 교통 영향 평가만 했을 뿐이고. 그럼 몰랐단 거야? 같은 과인데? 태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소문으로 들었지.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연관된 일인데.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고? 은서, 우리 아버지 서점이 없어지는데도? 태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며칠 전에 팀장님이 불러서 경고했어. 이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다음 승진 때 밀어준다고. 은서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태호의 솔직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공무원이 된 이유가 뭔지 다시 생각해 봤어. 시민을 위해 일하려고 된 거잖아. 은서, 내가 도울게. 내부 신고 절차를 밟아보자. 감사 담당관실에 제보하면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어. 정말이야? 당신 직장 생활은? 규정은 사람을 보호하라고 있는 거야. 이번엔 제대로 써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불러올 폭풍을. 감사 담당관실에 신고가 접수된 지 사흘째, 태호는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이 시선을 피했고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김주무관, 잠깐 들어와 봐. 팀장실로 불려간 태호는 문을 닫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자네가 감사 담당관실에 뭘 제보했다면서?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입니다. 공익? 조직을 배신하는 게 공익인가? 지금 그만두면 기회는 있어. 계속 엮이면 자네도 끝나는 거야.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팀장의 책상 위에는 이미 그의 인사평가서가 놓여 있었다. 최하위 등급이 적혀 있는 게 보였다. 한편 봄책방 앞에는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누군가 뿌린 전단지가 거리에 널려 있었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가게, 보상금 더 받으려는 욕심쟁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은서 씨, 이거 봤어요? 단골 손님인 김 선생이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악성 게시물이었다. 봄책방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다. 조직적이네요. IP가 다 비슷한 대역이에요. 지훈이 노트북을 켜며 분석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서점에 와서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사람들이 서점을 찾았다. 인근 빵집 사장, 세탁소 주인, 미술학원 원장까지 모두 철거 대상 지역의 상인들이었다.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서관 짓는다더니 갑자기 도로라니. 보상금도 터무니없이 적고요. 함께 싸워요. 봄책방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봄책방 지키기 시민 모임이 만들어졌다. 은서의 제자였던 고등학교 교사들, 책방의 단골 손님들, 심지어 몇몇 시의원들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우는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다. 한성건설의 과거 사업 내역을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은서, 이것 봐. 한성건설 대표가 시장 선거 때 후원회장이었어. 게다가 이번 사업 입찰에서 경쟁사가 갑자기 포기한 이유도 수상해. 담합이란 얘기예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 정치자금과 연결된 거래일 가능성이 커. 지우는 취재 내용을 정리해 온라인 독립 매체에 기사를 올렸다. 도서관 예산은 어디로 갔나 마이너스 봄책방 철거 뒤에 숨은 진실. 기사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틀 후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은서가 피켓을 들고 서자 하나둘 시민들이 합류했다. 투명한 행정을 요구한다. 시민의 공간을 지켜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태호는 갑자기 지방 출장이 잦아졌고 은서는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태호 씨, 괜찮아요? 힘들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날 저녁 시 감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봄책방 앞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은서와 태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지훈이 은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일단 첫 전투는 이긴 거야.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그들은 더 큰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거야.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봄책방의 간판 불빛도 꺼지지 않고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시 감사위원회 특별조사팀이 구성된 지 2달.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시청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은서와 태호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센터 확장 예산 15억 중 7억이 부적절하게 전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한성건설이 수주한 상업시설 개발 사업으로 불법 유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와 허위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장의 발표가 이어질수록 기자들의 팬소리가 빨라졌다. 은서는 태호의 손을 꽉 잡았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담합 정황이 포착되었고 특정 정치인과 건설사 간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도 발견되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다. 도로 확장 공사는 즉시 취소되었고 관련 공무원 8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한성건설 대표와 임원들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일주일 후 구청에서 공문이 왔다. 봄책방이 있는 건물이 철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보존지 2등급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은서 씨, 축하해요. 서점에 모인 시민모임 회원들이 박수를 쳤다. 지훈이 준비한 케이크에는 진실은 승리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컸다. 태호는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혔다. 인사위원회는 그에게 승진 제한 3년과 함께 지방 도시로의 전보 발령을 통보했다. 후회하지 않아? 은서가 물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처음엔 억울했어.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나 싶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규정은 사람을 보호하라고 있는 거잖아. 이번엔 제대로 쓰였다고 생각해. 지방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주말마다 올게. 아니면 은서가 가끔 내려와도 되고. 어차피 3년이야. 금방 지나갈 거야. 태호의 미소에는 예전에 없던 편안함이 있었다. 원칙만 따르던 공무원이 아니라 신념을 지킨 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지훈이 다가와 봉투를 건넸다. 이번 사건 취재한 내용을 책으로 낼 거예요. 출판사에서 관심 있어 해요. 은서 씨가 서문을 써주면 좋겠는데.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가 솟아올랐다. 그날 밤 은서는 서점 2층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켰다. 빈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첫 문장을 적었다. 진실은 때로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에서 본 문장이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거짓은 빠르게 퍼지지만 쉽게 무너진다. 진실은 더디게 나아가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 창밖으로 봄책방의 새 간판이 보였다. 예전보다 작지만 더 따뜻한 불빛이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동판이 새로 달렸다. 문화보존지 2등급 마이너스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공간. 은서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쓸 이야기가 많았다. 무너질 뻔한 작은 서점의 이야기, 신념을 지킨 한 공무원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 싸운 시민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로 모여 있었다. 태호가 차를 들고 올라왔다. 늦게까지 쓸 거야? 응. 오늘은 끝까지 써보고 싶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글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봄책방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